자, 2절 주택의 건설. 원래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세 파트였습니다. 근데 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관리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는 옛날에 주택법에 있었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독립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뭐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자치관리, 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이런 제도 있죠. 그게 이제 별도 법으로 빠져나가서 그는 중개사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결국 건설하고 공급 두 파트입니다. 자, 그럼 건설은 다시 누가 짓느냐? 자, 주택건설의 주체. 그걸 사업주체라 그래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건축물 짓는 자를 건축주라 그러죠.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주인공을 시행자라 그러고, 건축법은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주체, 농지법은 농업인. 그죠? 6개 법의 주인공들이 그겁니다. 그죠? 자, 그럼 사업주체.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얻어서 주택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하는 자, 그 자를 사업주체랍니다.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다시 공공주체하고 민간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공사죠, 그죠?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이런 거 공공주체랍니다. 민간주체는 등록사업자, 전국에 주택건설하는 민간업자들 있죠. 전부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 지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사업자. 그리고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자, 요거 밑에 하나하나 보겠는데, 주택조합은 집 없는 국민들이 20명 이상이 자기들 집을 좀 지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주택조합이고, 고용자는 회사 경영자가 사원주택 짓는 거. 그 자를 고용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등록사업자, 이자만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어쨌든 합쳐서 뭐란다? 사업주체. 근데 이 중에서 이들은 공공주체는 등록 안 해요. 예,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자만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공주체는 영리 목적 업자는 아니죠. 등록 안 합니다. 주택자, 고용자도 등록 안 해요. 민간건설업자만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공주체는 주택법에서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그건 민간주체 가운데 주택조합은 이제 뒤에 자세히 볼 텐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지을 때 반드시 등록사와 사업자와 함께 지어야지. 자, 이들은 등록 안 하는 대신에 사실은 주택자, 고용자 자기들이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 짓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건설해야 된다. 그럼 주택자 플러스 등록사업자, 고용자 플러스 등록사업자, 이걸 말한다?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은 땅 내놓고 등록사업자와 같이 지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동사업주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공부할 거는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자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먼저 등록사업자. 옛날에는 등록사업자 가운데 규모가 크고 실적이 뛰어난 업체를 지정업자 그래가지고 대기업 같은 거는 특혜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특혜를 다 없애고 전국의 건설업자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등록사업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연간, 즉 1년 동안에 짓는 물량이 단독 2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단독은 호라 그러고 공동은 세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줄여서 등록업자라고 하기도 하고 등록사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독 가운데 도생은 얼마 이상? 자, 도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도생은 85 이하 규모가 작죠, 그죠? 그러니까 세대를 좀 더 크게 해줍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인데 도생은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도생은 30세대, 대지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중에 하나를 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 그 자가 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자들은 등록 안 한다. 등록 안 하고도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을 뭘 한다? 비등록 사업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죠. 등록 안 해요. 네, 등록을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의 업으로. 그럼 중개사법에서 등록업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한다. 영리 목적의 업을 할 때 등록하는 건데 이들은 영리 목적의 업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아요. 주택자, 고용자도 등록 안 합니다. 다만 이들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건설해야 되죠. 등록 안 해요. 이들은 등록하지 않는다. 비등록사업자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공익법인 연간 20호 이상 단독 건설하면 등록해야 한다. 맞아요? 공익법인은 공공주체죠? 등록 안 해도 되죠? 이게 34회 문제입니다. 2년 전에. 뭐 딱 볼 거 없어요. 공공주체는 등록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등록 기준. 어떤 건설업자가 1년 동안 집 20채 이상 짓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려면 요 기준을 갖춰야 등록하는 겁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나 문제집 같은 데는 가끔씩 등장해요. 그죠? 지문 하나로. 자, 결격사유. 다음 해자는 주택법에 등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등록했다가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업자 아니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중개업자 결격사유만 해도, 근데 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까지 해야 되냐? 자주 등록하지는 않고요. 가끔 어쩌다가 지문 하나 등장합니다. 다음 해자는 등록할 수 없다.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뭐죠? 제한능력자, 그죠? 등록할 수 없다. 파산 선고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맞아요? 파산 선고 받은 자 중에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할 수 없죠. 그럼 복권되면 파산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자, 아니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자죠. 근데 여기 보세요. 19회 때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맞아요? 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응?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니까 복권되기만 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죠. 근데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이거 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복권되기만 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응?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자니까 복권되기만 하면 등록할 수 있죠. 근데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틀렸다. 이때부터 등록할 수 있는 거죠. 2년 될 때까지 등록할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왜 나오냐? 바로 밑에 다음 조문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주택법 위반해서 금고형 받거나 집행 끝나거나 면제는 2년, 요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있죠. 이걸 가지고 저 위에다가 붙인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이거는 형선고 받고 끝나거나 면제되고 2년 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자 이 말인데, 아까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면 복권된 때부터 바로 결격사유자 아니게 되죠.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돼. 이 말을 바로 위에 문장에다 갖다 붙이면 틀린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집행유예죠.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자 아니게 되죠. 그죠? 그럼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결격사유자랑 틀리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때만 결격사유자, 유예기간 종료되면 이때만 결격사유자 아니게 되죠. 그죠? 네, 되시고요. 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거든. 혹시 잘 모르겠거든. 중개사법의 중개업자 결격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죠? 대충 맞아 들어가요. 그죠? 뭐 자주 나온다면 자세히 할 건데, 어쩌다가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문제집에 나오면 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등록 말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 많이 찍혀 있는 것은 자세히 보시고요. 요런 거는 가볍게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말소. 자, 등록 사업자가 등록했다가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국장이 그자를 등록 말소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하든지. 자,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요? 쭉 있는데, 우리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그럼 등록 말소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1번 거짓 부정 등록, 5번 등록증 대여, 이거 두 개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기속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면 전체를 다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기속 말소 사유 두 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겁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 속여가지고 등록했다. 좀 재질이 심각하죠, 그죠? 그럼 반드시 등록 말소해야 한다. 이때는 영업정지 없죠. 반드시 말소해야 되니까. 등록증 대여,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좀 심각하죠? 등록 말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34회 문제가 뭐라 나왔어요? 등록증 대여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등록증 되면 등록 말소 해야 되죠.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했을 때 안 할 때는 영업정지 나오는 거지. 등록 말소 해야 되면 영업정지 나올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 이게 2년 전에 34회 문제였다. 아, 그럼 결국 우리 뭘로 돼요?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는 등록 말소 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영업정지 나올 일이 없다. 맞죠? 나머지가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사유일 때 안 하면은 영업정지 이거지. 등록 말소 해야 한다는 반드시 등록증 말소가 되어버리니까 영업정지 나올 일이 없는 거죠. 네, 그걸 시험에 냈더라. 자, 그 다음. 등록사업자가 등록 말소 내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전에,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받은 거는 계속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어떤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위반으로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미 하고 있던 거는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네. 등록 말소 전에 이미 사업 승인 받은 거는, 특법에 사업 승인 받은 거는 등록 말소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이미 하고 있던 거는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 문제.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 승인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죠. 그죠? 네. 영업정지 받기 전에 적법하게 하고 있던 거니까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역시 34회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까지만 하고 교재 보죠.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원래 등록사업자 처음에 등록하면 5개층 이하 주택만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6개층 이상 주택 가능합니다. 자, 국장에게 등록사업자 등록하자마자 오늘부터 고층 아파트 짓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일정한 경력이 쌓여야 그 다음에 점점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운전면허 따자마자 내일 바로 버스 운전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력 쌓이면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거? 6개층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6개층 이상 아파트 경력 쌓아서 6개층 이상까지 짓고 있다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새로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옛날에 6개층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죠. 그죠? 그럼 그 자는 처음부터 6개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 최근에 등록했는데 지난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그래서 100세대, 100세대, 100세대 3년간. 그럼 3년간 합치면 300세대 이상 됐죠. 그럼 처음에는 5개층 짓다가 이렇게 3년 300세대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6개층 이상 지을 수 있다. 그전에는 5개층까지 짓다가.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안에 여기 등장했는 건 최소한도 한 번은 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 자, 교재 한번 볼까요? 81쪽. 등록사업주체. 연간 동그라미. 연간 1년 짓는 거 다 합쳐서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도생 30세대 이상, 또 대지 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려는 자 등록해야 한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렇게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자, 옆에 갈로에서 등록사업자. 이 자를 등록사업자로 합니다. 2번. 다음 사업주체는 등록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자를 뭐라고요? 바로 위에 비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주체 해도 되고 비등록사업자 해도 됩니다.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한마디로 누구죠? 공공주체. 공공주체는 등록하지 않죠. 특히 그 중에 공익법인 체크. 이거 시험에 나왔다 겁니다.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는다. 자, 주택조합, 또 고용자, 이들도 등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들은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건설해야 한다. 등록 기준, 자, 82쪽.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뭐 2번, 3번은 나오든지 말든지, 그죠? 자, 3번 결격사유. 다음에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밑줄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쳐봐요. 자, 옆에다가 갈로해서 적어봐요.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X. 복권되기만 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도 살렸죠? 바로 위에 3번하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요. 자, 3번은 금고 이상 형선고 받고 집행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얼마?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밑줄 쫙 긋어요. 4번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밑에 적어요. 집행기간이 종료된 자. 결격사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X.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지. 종료되면 결격사유 아니죠? 예,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럼 역시 등록 말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하고 두 개 줄을 연결해봐요. 둘 다 공통점이 2년 지나지 아니한 자죠. 등록 말소하고 형집행 끝난 경우하고, 그죠? 2년, 그때는 2년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요. 다음 하나, 등록 말소 하거나 1년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등록 말소는 재량 취소죠. 재량 말소죠, 그죠?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근데 1번, 4번. 자, 1번 거짓 부정 등록. 4번 등록증 대여. 자, 위에 1번 밑에다가 거짓 부정 등록 적어봐요. 4번 밑에다가 등록증 대여. 이 두 가지 경우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죠. 자, 근데 이때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밑에다가 영업 정지 하면 틀리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등록 말소 해야 한다 기속 말소 같으면은 영업 정지 나올 일이 없죠, 그죠? 예, 그거 주의하시고 넘겨보세요.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받는 등록 사업자. 처분 전에 사업 승인 얻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밑에 없다. X 없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있다죠. 자, 시공 기준 2번 가봐요. 몇 개 층이야? 5개 층 이하인 주택. 원래는 5개 층 이하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관로 4번 가봅시다. 다음에 등록 사업자 6개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번 6개층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2번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이때부터는 6개층 이상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84쪽 공동사업주체.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자, 둘째 줄에요.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둘이 합쳐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번에 주택조합 플러스 등록사업자. 역시 셋째 줄에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2번에 셋째 줄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여기서 본다 하는 거는 간주입니까? 추정입니까? 간주죠, 그죠? 근데 옛날에 시험 문제 추정된다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본다 밑에다가 추정된다 X. 무슨 면법 문제도 아니고 공법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추정이 아니고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봅시다. 아까 사업주체 여러 가운데 등록사업자를 봤죠, 그죠? 공공사업주체는 우리가 다른 법에 의해서 하니까 볼 필요 없고, 민간사업주체 가운데 고용자는 사원주택 그 업자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빼고, 결국은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문제입니다. 근데 등록사업자는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럼 전국에 아파트 짓는 각종 업자들요. 등록 기준하고 등록 말소, 등록 기타 여러 가지 다 봤는데, 이제 문제는 주택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택조합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 공법에 조합이 3개 있어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3개입니다. 그 중에 어느 조합이 제일 중요할까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정비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이죠. 그리고 주택조합.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정비조합이 제일 중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조합. 재개발, 재건축하는 당연히 그죠? 조합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고 막 나오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그의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택조합은 우리 보통 조합주택 해가지고 짓는 거 보죠. 근데 대부분 우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가 등록사업자가 지금 짓죠. 그죠? 그런 거 구입하죠. 조합주택 하면 벌써 혹시 사기 당하지 않을까 벌써 그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길가에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조합주택 사기 조심하라 그러고 막 그죠?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 짓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돈 모아놓고 그거 횡령하고 날라버리고 이런 사람들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그런데 시험은 여기 그죠? 나올 거리가 제법 있어요. 지금부터 볼게요. 주택조합 85조. 그럼 조합하려면 최소한도 여러 명이 만드는 게 조합이죠. 그럼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의 동그라미. 여기서 마련 이퀄 건설. 직접 짓는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밑으로 내려가면서 3개 동그라미.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84쪽 잠깐 보세요. 84쪽에 저 위에 갈로 2번에 1 있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시행, 공동사업주체 나오죠? 네. 근데 주택조합 옆에 갈로 속에 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애 밑줄 자꾸 봐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 그 정축 리모델링도 있죠. 공동주택에서 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가지고 세대수를 늘리면,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 소유자들이 조합, 그 공동주택 소유자들 리모델링 조합 만들고 등록사업자하고 함께 짓죠. 그럼 어쨌든 주택을 추가로 더 짓는 거니까 등록사업자가 같이 들어와서 공동사업자에서 될 수 있죠. 근데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거는 100세대인데 100세대 그대로 리모델링 한다. 세대수 안 늘린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같이 하더라도 주택을 새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공동사업주체 아닌 겁니다. 세대수를 늘릴 때만 둘이 공동사업주체 되는 주택을 새로 짓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거는 주택을 더 짓는 거 아니니까 둘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하는 건 다른 말로 늘리는 이죠. 리모델링 조합. 이거. 세대수를 늘린다 이겁니다. 이때는 이 리모델링 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둘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증가하는 건 늘리는 집을 더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들어와서 공동사업자 될 수 있죠. 이때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거. 이게 31의 문제입니다. 5년 전에. 그리고 조문에는 세대수 늘리지 않을 때는 공동사업자 아니다. 등록사업자 같이 짓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세대수를 늘리면
어쨌든 집을 새로 짓는 거니까 둘이 공동사업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적어봐요. 요거 한번 적어봐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늘리지 아니하는 밑에다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러면 X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다. 이렇게 되죠. 세대수를 늘리지 않을 때는 공동을 할 수 없지만 세대수를 증가하는, 늘리면 집을 더 짓는 거니까 등록 사업자가 들어와서 둘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그게 31의 문제였다고. 34회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같이 들어오는 게 이제 리모델링 조합하고 누구하고? 등록 사업자가 들어오죠. 국가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것만 신경 쓰다가 깜빡 실수하는 겁니다. 아,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면 등록 사업자 함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함께 할 수 있다만 신경 썼는데, 등록 사업자 대신에 국가가 들어오면 국가가 왜 리모델링 조합하고 왜 같이 짓습니까? 그죠? 국가가 아니고 등록 사업자들. 예, 이런 식으로 31회, 34회 최근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안 적어놔도요. 그래,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집을 자꾸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한번 들어둔 거는, 그죠? 그때 보면 쉽겠죠?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조합 다시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종류가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정확히 말하면 지역주택조합이겠지만 편의상 줄여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이렇게 말하자. 자, 일단 요거 봅시다. 지역조합은 같은 시도, 시군이 아니고 옛날에 시군인데 지금은 시도로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은 다른 말로 건설.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무주택 주민들 20명 이상이 우리가 직접 조합주택을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 만드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같은 시도니까 서울특별시에, 경기도에 시도 단위로 만드는 게 바로 지역조합입니다.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 자, 소원의 삼성전자 무주택 근로자들 20명 이상이 우리가 직접 조합주택을 지어보자. 그래서 만드는 조합이 직장조합입니다. 근데 직장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주택을 건설해보자.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짓지는 말고 우리 지역에 어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지으면 그 중에 일정 물량을 우리 조합으로 넘겨달라고 하자.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조합이든 직장조합이든 직접 지으려고 할 때는 시군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일 때는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리모델링 조합은 이거는 대부분 무주택자인데요. 이거는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자, 리모델링 하려면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장미 아파트 주민들 주택 지은 지 20년 됐다 겁니다. 우리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요. 자, 조합 설립 안 하고 만약에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세대수가 300세대라면 전원의 동의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면 일정 비율 이상 동의만 얻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뭐다? 리모델링 조합, 역시 인가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지역 직장 조합이 마련하거나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할 때는 인가죠. 직장조합이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일 때는 신고죠. 이거 하나만 신고다. 인가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죠? 자, 그리고 조합원 자격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 첫째, 지역조합부터 봅니다. 자, 지역조합은 같은 시도의 주민이었죠. 같은 시도. 그럼 서울특별시의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어떤 세대원 전부 다 집이 없어야 돼요. 그 중에 세대주.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무주택 세대주. 어떤 세대원 전원이 다 집이 없고 그 중에 세대주인 사람. 무주택 세대주. 그럼 종전에는 이자만 지역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최근에 주택보급률이 100% 넘고 하니까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집?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들도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만 지역조합의 조합원 하면 틀리겠죠? 이것도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자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자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하면 틀리고 85 이하 1소유 세대주도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같은 시도 주민 그랬죠? 근데 어제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오늘 지역 조합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얼마 이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자,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 플러스 85 이하 1소유 세대주일 것,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자일 것, 이 조건 되는 사람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조합원 모집하는데요. 처음에 조합원 모집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발기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경쟁이 생기겠죠, 그죠? 특히 투기 우려가 있을 때는요, 이 동네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근데 조합원을 만약에 50명 뽑으려 하는데 200명이 신청했다. 한 500명이 신청했다. 그럼 어떻게?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즉 선착순으로 하면 투기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이 돼요?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받아가지고 추첨하면 되죠, 그죠? 추첨하면 나중에 늦게 신청했든 말든 간에 당첨된 자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맞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장조합원 자격. 지역조합원 자격하고 비슷합니다. 직장조합원 자격도. 역시 누구요? 무주택 세대주요. 아까 지역조합이든 직장조합이든 주택 지으려 할 때, 마련할 때는 둘 다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85 이하 1소유 세대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지역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자죠. 직장조합은 동일 직장 근무자입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인데 수원 삼성전자면 수원시에 돼야 되지, 아산시에 삼성전자 근로자 이건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지역조합이든 직장조합이든 직접 건설할 때는 인가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조합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우리가 짓지는 말고 직장조합 만들어가지고 혹시 우리 지역에 국민주택 지어지면 그중에 일정 물량 우리 조합에 넘겨달라 하자. 그럴 목적으로 설립할 때는 신고입니다. 신고만 돼요. 그럼 직장조합은 두 가지 있죠, 그죠? 직접 마련하는 거는 인가고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는 신고다. 근데 이때는 아까 여기는 어때요? 무주택 세대주 만나면 틀리죠. 무주택 세대주고 85 이하 1소유 세대주 되죠. 근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의 한한, 다른 말로 무주택자만입니다. 이거는 85 이하 1소유 세대주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이 우리가 직장조합 만드는데 우리가 짓지는 말고 우리 지역에 국민주택 지어지면 그 중에 일정 물량 우리 조합 넘겨달라고 하자. 그러면 그 물량을 조합원들끼리 추첨해가지고 당첨자 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주택 공급받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85 이하 1소유 세대주는 무주택자 아니죠? 그자는 요런 직장조합에 조합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주의할 거는 위에 두 개는 무주택 세대주 플러스 1소유 세대주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그 조합원 가운데 무주택자라야 국민주택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무주택자 하나인데, 다른 말로 무주택자만입니다. 요걸 좀 공부를, 그죠? 열심히 안 했는 사람은 여기서 실수한다. 그죠? 직장조합 가운데, 직접 마련하는 거는 무주택 세대주다 이자도 되는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왜? 그 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 공급받으려면 무주택자라야 받을 수 있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은 85 이하 1소유 세대주는 국민주택 공급받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